다 9월 10일 오전 10시 줌 강의를 맡은 김태수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올여름이 무척 더웠는데 이제 가을 날씨가 본격화 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업하기도 아주 좋은 그런 시기죠. 오늘 우리 사업에 대해서 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메타F 그룹이죠. 인터넷 경마 게임 회사인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에 제가 안내한 것처럼 우리 국내법에는 일부 규제를 받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에 대해서 요약을 하면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 인터넷 공간이죠. 인터넷 공간에서 NFT라고 하는 일종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그림이죠. 그림으로 경마를 한다, 게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에 대해서 지금 투자 영역을 대별을 크게 나누어 보면 NFT 경주마에 대한 그런 투자 가치죠. 그 다음에 우리 회사 운영 시스템에 쓰이는 코인, 메타에서 토큰에 관한 투자 가치, 그 다음에 우리 게임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런 게임 점이죠. 게임 방이죠. 그래서 게임 방을 외국에서 필리핀이나 혹은 다른 나라에서 게임방을 열 적에 그 게임방에 투자해서 우리가 수익을 내는 이런 방식인데,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 경주마에 관한 것, 우리 경주마를 잘 관리해서 가치를 높이고 수익을 얻어내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리더 사업자들이나 또는 회사 경영진들에 관한 설명 내용 중에 우리 말을 한 마리 잘 키우면 아파트 한 채 값이 된다, 뭐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자주 쓰는데 어찌 보면 좀 황당한 내용이기도 하고, 그렇죠. 아파트 한 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방 도시에서도 거의 10억 가까이 하고, 지금 서울에서 웬만하면 2, 30억 혹은 뭐 그 이상도 합니다. 이 그림으로 된 이 말 한 마리 값이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좀 황당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오늘 점검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말을 통해서 게임을 하는 건데, 이 영역은 일단 말을 잘 관리하는 거죠. NFT 그림입니다. 그림말을 잘 관리하고, 이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림 말이 경주에 나갈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부속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장착하는 아이템들,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경주말을 이용해서 경주하는 방식은 메타F 방식과 메타에이스 방식이 있습니다. 메타F 방식은 우리가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하는 게임 방식이고, 메타에이스 방식은 우리 호텔이나 카지노 이런데 게임기를 설치해서 게임기에서 직접 게임을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는 방법은 우리가 아레나 경기장이나 우리 회사 플랫폼 혹은 인터넷에 전달되는 그런 경기장에서 게임을 하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채널방도 역시 뭐 다 인터넷으로 하는 방식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리더 사업자들이나 의욕적인 사업자들이 개인적으로 혹은 회사를 차려서 게임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직접 고객을 유치하거나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이죠. 그 다음에 가맹점은 외국에 주로 뭐 필리핀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확장될 브라질이라든지 뭐 인도라든지 아니면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데 게임방을 설치를 하면, 우리 경주마 게임방을 설치를 하면 이런 이제 가맹점이라 그러죠. 이 가맹점에서 게임을 하는 이런 방식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우리 오늘 해보고자 하는 것은 NFT 경주마에 대한 것이니까 NFT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NFT라고 하는 단어는 Non-Fungible Token, 그래서 대체 불가능 토큰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것은 우리가 코인을 만들 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해서 해킹이 어렵도록 만들고 데이터가 정확한 데이터가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인데, 데이터 분산 저장 기술을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서 코인을 만드는데 코인 외에 우리가 해킹이 좀 어렵게 관리해야 될 그런 데이터 종류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뭐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설계도라든지 아니면 음악이라든지 소설 작품 이런 작가들이 쓴 글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해서 관리하는 방식, 이것을 NFT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인은 비트코인 한 개와 한 개는 분명히 다른 것이지만 대체가 되는데, 이 그림은 같은 작가가 그렸더라고 하더라도 그림이 다르면 가치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대체가 안 된다, 뭐 이런 뜻으로 Non-Fungible Token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기 좀 어렵지만, 우리가 디지털 세상에서 인터넷상으로 떠도는 그림이라든지 설계도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본 증명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상의 이모티콘 같은 경우는 복제가 아주 쉽죠. 그래 복제를 많이 하고 그러면 직접 그린 작가는 큰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침해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기술이 NFT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NFT가 한때 굉장히 유행했죠. 2022년 뭐 이럴 때 굉장히 유행했는데, 그때 크게 사람들의 세간에 오르내렸던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작품이 그림인데, 이 그림 디지털 그림이죠. 이게 경매가로 910억 정도 나간 걸로, 그래서 이 굉장히 주목받은 그림인데, 이 그림이 우리가 910억 정도 나갈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이분이 디지털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그림을 그리는 작가인데 5,000일이니까 매일 그림 한 장씩을 그려서 5,000일, 약 2년 가까이 그림을 매일 올렸습니다. 인터넷 그림이죠. 인터넷 그림을 5,000일 동안 그린 그림을 한 장에다 다 모아놓은 겁니다. 한 장에다 모아놓고 이것을 블록체인 기술을 걸어서 누구도 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본 증명 기술을 그런, 이게 이제 NFT 작품이라 그랬죠. 이게 910억의 경매가를 호가하면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그런 것이고, 비슷한 사례로는 크립토펑크라는 이 회사에서 NFT 작품을 만들었는데, 요 두 권을 쓴 외계인이라는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인물화 같은 이런 건데, 여기에는 깊은 철학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 철학이 들어 있을 정도로 깊이가 있는 그런 작품인데, 이 그림, 단순해 보이는 그림 한 장 한 장, 이거죠. 이 만장의 그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만장의 그림을 처음에는 공짜로도 주고 서로 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점차 이제 경매 시장에 나와서 경매가가 고가 행진을 하면서 만장의 총액 시총이 약 6천억에 달할 정도로 고가 행진을 했습니다.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여기 크립토펑크 5822이라는 이 번호를 가진 이 작품인데, 이 작품이 이더리움 8,000개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이 지금 600만 원 정도 하니까 현재가로 하면 약 500억 정도 되는 거죠. 이런 NFT 작품들이 있고, 여기에 나른한 원숭이라는 이 작품도 기획사에서 기획을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이 작품 하나하나, 그림 하나가 경매가로 보통 1억에서 5억 정도까지 거래될 정도로 NFT가 대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와서는 NFT가 다소 주춤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데이터 분산 저장 기술을 이용한
그림이기 때문에 데이터 분산 저장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기술에 대해서 세계적인 말꾼 일론 머스크가 좀 문제가 있다 한마디를 하면서 NFT 시장이 주춤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불붙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NFT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 예술품 이런 영역에까지 확산되고 게임 아이템에까지, 그래서 게임 아이템 하나가 수십억 원까지 합니다. 여기에 보면 칼이라든지 반지라든지 목걸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실물이 아니고 게임에서 사용되는 일종의 인터넷 그림입니다. 이것을 블록체인 기술을 걸어서 경매에 나서니까 이게 수십억 원까지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NFT 시장은 우리나라에도 지금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에 들어가면 NFT 마켓이 있습니다. NFT 마켓이 있고 여기에 다양한 그림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 이제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도 사볼 수 있고 그걸 관리할 수 있습니다. NFT가 대유행을 하면서 22년도죠. 롯데 홈쇼핑에서 NFT 시장에 직접 진출했던 이런 적도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대형 거래소에서 NFT 거래를 대부분 하고 있는데, NFT 전용 거래소죠. NFT 전용 거래소 오픈시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많은 다양한 NFT, 특히 그림을, 대부분 그림을 이렇게 거래하고 그럽니다. 우리의 그 경주마죠. 경주마도 앞으로 경매가 본격화되면 오픈시에서 주로 거래될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주마를 오픈시로 옮겨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우리 NFT 경주마, 메타F에서 개발한 이 경주마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경주마의 가치는 당연히 우리 경주마 게임이 대성행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경주마의 가치가 크게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주마의 가치, 경주마 NFT 경주마의 가치는 게임 흥행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면 흥행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혹은 또 우리 사업의 규모가 얼마나 크냐, 이 사업이 앞으로도 얼마나 크게 확장되는 사업이냐, 또 우리 그 NFT 그림의 완성도, 게임의 완성도, 또 이 게임을 통한 수익성 이런 거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NFT의 가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경영자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게임 이 플랫폼을 만들고 관리하는 우리 게임 개발자의 능력인데, 우리 강한철 회장님이죠. 강한철 회장님에 대한 이력을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경찰 공무원을 하시고 또 이런 불법 게임 이런 걸 단속을 하시기 때문에 불법과 합법 이런 그 법에 관한 내용을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분이고, 공직 생활을 하시다가 민간 기업에 스카웃이 됐다가 민간 기업이 철수하면서 갑자기 실업 상태가 되면서 게임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작은 게임방 하나를 열어서 초기에는 아주 힘들었다고 합니다. 전단지를 길거리에서 직접 돌리면서 무려 30만 장을 돌렸는데 크게 반응이 없었던 그런 적도 있는데, 어쨌든 이 게임을 해서 대성공을 해서 하루에 수십억의 돈이 들어왔다. 시작한 게임이 대히트를 치면서 3,000개의 지점에서 자고 나면 매일 돈이 쏟아져 들어왔다. 20, 30억씩 들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해서 크게 성공을 해본 분이고, 이렇게 게임에 크게 성공을 했지만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외국으로 이민을 갈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그런 고통을 겪은 적도 있고, 외국을 떠돌면서 역시 게임에 관심을 가져서 게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서 뭐 자결까지 생각했을 정도로 힘든 적도 있다고 합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금
회사가 굉장히 자리를 잡고 다양한 그 지금 준비를 해왔죠. 이런 해온 그 우여곡절 뭐 전부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길고 하니까 어쨌든 준비가 아주 잘 되고 있다. 이런 그 경주마 게임, 온라인 경주마 게임 같은 이런 갬블링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허가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베트남에 본부를 두고 우리나라의 게임 개발진들이 게임을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1차적으로 주 게임장, 그러니까 우리 상품을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데는 필리핀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대적인 결제 수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차근차근 국제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회사는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을 이용한 게임이기 때문에 그 글로벌화가 되기 쉬운 그런 게임이죠. 그래서 출발부터 우리는 글로벌 기업으로 출발을 합니다. 지금 우리 회사의 그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개발진이죠. 개발진은 필리핀과 베트남에 약 250명 정도의 개발진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뭐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차츰 우리가 서로 나누기로 하고, 어쨌든 250명의 많은 개발진이 있지만 이 사람들을 통한 우리 게임 개발이 너무 힘들어서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국의 우수한 개발진들이 지금 우리 게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사업에 투입되는 투입비만 뭐 1조 원 이상이 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규모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우리가 불법 게임으로 뭐 간단하게 만들어서 우리 골방에서 게임을 하는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게임을 시작할 적에 투자되는 비용들이죠. 여기 보면 인디 게임이라 그래요. 인디 게임은 비교적 규모가 좀 작으면서 인기 있는 이런 게임들을 인디 게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여기에 개발비가 보통 1억에서 뭐 10억 내외, 크면 한 100억 정도 뭐 이런 정도인데, 우리는 이 개발비를 마케팅비가 뭐 1조 원 정도 투입된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규모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완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게임은 전체적인 완성도가 거의 뭐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게임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죠. 지난 8월 달에 영종도 연수원을 통해서 밝힌 그런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이 게임이 F 게임이죠. 메타 F 게임인데, 메타 F 게임은 컴퓨터와 핸드폰 뭐 이런 데를 통해서 주로 보급되는 그런 게임 종류입니다. 이런 종류에 사용되는 NFT 그림은 보시다시피 약간의 그 금속성 느낌이 나는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NFT 그림입니다. 이런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메타 에이스라고 하는 게임기에서 사용되는 게임, 이것은 실제 말과 같은 느낌이 나는 그림입니다. 이런 두 가지 모델의 그 우리 게임 모델이 있는데 프로그램 내용은 똑같다고 합니다. 메타 에이스는 우리가 영종도에서 실제로 한번 해본 경우가 있는데, 이때 사용된 게임기가 여기에 이제 설치된 내용입니다. 이 게임기에서 직접 저도 해보고 했는데, 어쨌든 우리 게임은 일반 그 소규모 개발 게임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게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난 연말에 우리 한국 킨텍스에서 이렇게 행사를 할 적에 무려 4만 명이 참여할 정도로 관심도가 높은 그런 게임이죠. 그러면 우리가 게임이라고 하는 이런 산업이 그렇게 큰 규모의 대규모 산업인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커야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진 자산의 가치가 클 겁니다. 게임 하나를 잘 만들면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이 삼성전자가 400조 정도 됩니다. 시총.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현대자동차가 50조, 60조 정도 됩니다. 시총 그 주식이죠. 그런데 여기에 게임 하나를 보면 스타워즈라는 게 290억 달러니까 약 한 40조, 45조 정도 되죠. 로블록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300억 달러니까 약 45조 정도 되는 이런 규모죠. 그러니까 게임 하나를 잘 만들면 우리가 굉장히 큰 기업에 필적할 정도의 사업 규모가 된다 그런 거죠. 우리나라에서 게임 산업을 일으켜서 크게 성공한 분들입니다. 여기에 김정주, 넥슨의 김정주, NC소프트의 김태균 이런 분들은 서울대학을 나오신 분들이고 방준혁 이분이 개발한 넷마블은 CJ에서 인수를 했죠. CJ그룹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재벌 그룹이죠. 여기에서 인수한 그런 게임들인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게임 회사죠. 넥슨입니다. 넥슨의 지난해 매출이 약 4조 원 정도, 수익금이 1조 정도 나는 이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게임 하나를 잘 만들면 얼마나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걸 볼 수 있죠. 여기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게임 개발자 권혁빈 씨입니다. 세계 게임 개발자 순위 5위에 올라 있습니다. 여기에 김정주, 유정현 회장이 9위에 올라 있고 방준혁이 12위, 장병규가 12위, 우리나라의 게임 개발자들이 20위 내에 4명이 들어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이 흥행하고 있다. 여기 권혁빈 씨가 약 10조의 자산을 가질 정도로 이렇게 게임 산업을 통해서 큰 돈을 벌었다. 그랬어요. 우리 게임의 가치가 있는 것은 결국 흥행 여부에 달렸다고 그랬는데 게임을 잘 만들어야죠. 우리 게임은 최초에 우리 대표님께서 강한철 회장님께서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소재의 게임을 개발하다가 경마 게임을 만들겠다고 해서 베트남의 그 게임 개발진 엑시 인피니티 개발진을 하고 계약을 해서 개발에 들어갔지만 개발을 하지 못하고 여러 차례 실패 끝에 한국의 최고 개발진들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개발진이라고는 KT, 넥슨, NC소프트, 웹젠, 위메이다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게임 개발 회사들이죠. 한국의 선도 기업들입니다. 이러한 기업들은 자체 게임도 개발하지만 다른 외주도 많이 하죠. 근데 이 회사들이 우리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만큼 우리 게임을 개발하는 난이도가 있는 게임인데 이것을 이런 회사들이 우리 게임을 개발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나라는 세계 게임 4대 시장입니다. 4대 시장인데 온라인 게임이죠. 인터넷 게임 세계 3대 시장입니다. 세계 3대는 당연히 중국이 1위, 미국이 2위, 한국이 3위일 정도로 세계적인 게임 국가가 한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우리 회사가 게임 그 엔진을 직접 개발했다. 수준 높은 게임 엔진을 직접 개발했다는 것도 굉장히 주목되는 내용이고 게임 서버를 세계 최고의 인터넷 서버죠. 아마존 서버를 쓰고 있고 보조 서버를 구글을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게임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게임은 베트남에서 출발을 했다 그랬죠. 베트남에서 출발을 하고 본부를 두고 이 게임은 그 필리핀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시작해야 하지만 한국은 갬블링 사업, 인터넷을 이용한 그 투자사 베팅 사업은 허가가 잘 안 납니다. 그래서 동남아를 중심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 그런데 동남아에서 시작은 하지만 앞으로 국제 라이센스를 취득을 해서
전 세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우선 사업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합법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법 게임들이 굉장히 많은데 불법 게임은 크게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투자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없죠. 우리는 베트남 정보통신부가 정식으로 인정한 온라인 경마 사업입니다. 그로부터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베트남 정부의 다양한 그런 그 법인 설립 허가라든지 필리핀의 법인 설립 허가, 또 여기에 미국의 법인 설립 허가, 인도네시아 이런 데를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시장인 필리핀에는 필요한 그 모든 이런 인허가를 다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지방의회에까지 인허가를 받고 인터넷 그 갱마 업체, 인터넷 게임 업체들에도 이런 그 협력 상태를 다 진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불법 요소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게임기를 공급을 하고 있죠. 카지노라든지 이런 데 게임기를 보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인허가 업무도 전부 완벽하게 갖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게임은 강한철 회장님 말씀에 의하면 본인이 게임에 이제 게임 개발에 관심을 이렇게 가질 적에 여러 가지의 게임을 놓고 개발을 시도했는데 그 중에 베트남에서 대유행을 했던 베트남에서 개발해서 동남아와 전 세계에 대히트를 쳤던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이 있는데 여기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엑시 인피니티는 개발자가 그 블록체인 교육용 교재를 개발하면서 시작된 그런 건데 이것이 크게 인기가 없다 보니까 게임이라는 내용을 집어넣어서 완성을 시킨 겁니다. 게임을 하다 보니까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일종의 P2E 게임의 원조 기억이 엑시 인피니티입니다. 이 엑시 인피니티인데 엑시 인피니티가 이런 이런 그림 종류들을 가지고 이제 블록체인 교육용으로 개발하다가 게임을 도입한 겁니다. 여기에 참여하려고 하면 이 엑시라는 그림을 3마리 정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이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베트남에 한 달 봉급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비싼 그런 그림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을 또 그 교배나 이런 걸 통해서 그림을 많이 확보한 사람들은 그림을 임대해 줘서 그 임대를 받아서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도 NFT 경마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앞으로 이제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아마 기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게임의 내용은 몬스터를 제거하는 그런 내용. 몬스터라고 하는 거는 이상 변이가 생긴 뭐 그런 걸 몬스터라고 합니다. 약간 정신 착남자 뭐 이상 정신을 가진 거 뭐 이런 걸 몬스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좀 뭔가 세상에 이상한 걸 몬스터라고 하는데 한때 몬스터 뭐 이런 걸 찾기 이런 게임이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죠. 이런 내용을 이 엑시 인피니티에 집어넣은 거죠. 여기에 또 경기장에서 정상적인 경기를 하는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이 게임은 베트남의 응우엔이라는 이 젊은 친구가 개발한 건데 이것이 대유행을 하면서 한때 시총 10조 원 자산가치 50조 가치가 나면서 여기에 참여했던 젊은이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히트를 쳤던 그런 게임인데 지금 약간 좀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도 유저가 100만 정도가 유지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출발을 해서 P2E 게임이 이제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P2E 게임이죠. 미러4죠. 미러4가
위메이드에서 개발한 겁니다. 이게 위메이드가 CJ라 그랬죠. CJ 그룹에서 하는 게임 사업본부인데 여기에서 개발한 게임이 미러4인데 여기에 올해 상반기에만 24만 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작년에 7천억의 매출을 올렸다고 하는데 이 위메이드가 우리 게임을 지금 개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P2E 게임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메타버스 게임 시대가 오고 있다고 이랬는데 메타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조금 해보면 메타버스가 아마 가상세계 이런 뜻입니다. 메타라는 뜻은 초월한다는 뜻이고 유니버스죠. 유니버스는 우주 뭐 이런 뜻이죠. 우주를 초월한다 뭐 이런 뜻인데 현실 세계를 뛰어넘는 그런 것들을 메타버스라고 우리가 상상의 세계죠. 이 상상의 세계 중에는 정강현실, 가상현실, 라이프로깅, 그 다음에 거울세계 이런 게 있는데 정강현실은 우리 현실 세계를 좀 더 확장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이제 가상현실을 들락날락하는 이런 것들을 정강현실은 가상현실은 그야말로 인터넷 세계입니다. 우리 상상 속에서 있는 가상세계죠. 뭐 가상현실에서 아파트도 팔고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런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프로깅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과 사람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가공, 공유, 거래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 거울세계라고 하는 것은 실제 세계를 인터넷에 그대로 옮겨서 우리 이용하는 겁니다. 요즘 구글에 들어가면 서울시가지나 주소를 치면 서울시가지가 그대로 현실 시가지가 그대로 나오죠. 건물이 어떻게 생겼고 길거리가 어떻게 되어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오는 이런 걸 거울세계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메타버스를 이용한 영화죠. 이 영화가 아바타인데 아바타 이 제작비가 무려 5천억이 들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비용을 들였는데 이게 지금 영화 사상 가장 많은 관객을 끌어들인 그런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가상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이런 가상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얼마나 관심이 높은지에 관한 거죠. 메타버스에 대한 거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메타버스입니다. 네이버에서 개발한 메타버스인데 이게 이용자가 여기에 3억 명이 되는데 무려 4억 명의 이용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제페토인데 이 제페토는 내 그림, 내 얼굴 이런 것들을 이런 아바타로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진, 나를 이용해서 쉽게 아바타를 만들어서 게임에 참여하고 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 물론 4억 명이 참여할 정도죠. 우리가 아바타죠. 내 사진을 이 그림으로 그리는 이게 이제 아바타죠. 나를 대신하는 그림을 아바타라고 하는데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을 집어넣어서 원본을 증명하는 걸 우리가 NFT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제페토가 네이버에서 개발한 건데 여기에 월 이용자가 2천만 명일 정도로 지금까지 누적 이용자가 4억 명이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 이 4억 명이 23년도 자료니까 지금은 훨씬 많을 겁니다. 이런 거고 이 제페토를 이용해서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메타버스 게임 그러니까 가상현실 인터넷 현실에서 게임을 하는 대표적인 게 카지노 온라인 카지노죠. 카지노는 우리가 정선이라든지 뭐 워크힐이라든지 이런 데 게임장에 가서 직접 게임을 하는 건데 요즘은 이걸 인터넷으로 게임으로 개발해서 하는 이것을 우리는 온라인 카지노입니다. 이걸 메타버스 카지노죠. 이런 우리나라에는 이런 것들은 온라인 카지노, 온라인 게임, 돈 넣고
돈을 버는 플레이 투 이 게임이죠. 이런 게임은 우리나라에서 규제가 좀 심하죠.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게임을 하면서 돈 번다, 이런 게임을 P2E 게임이라고 합니다. 돈 버는 게임이라는 뜻이죠. 이 게임을 위해서 우리 강한철 회장님이 여러 가지 게임을 구상을 하다가 그 중에 본인이 갔던 적이 있던 그 과천 경마장을 연구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과천 경마장에 꽤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과천 경마장을 주의 깊게 봤다는 겁니다. 이것을 경마 게임으로 개발하는데, 이것은 실제로 경마 게임, 경마용 말들이죠. 실제 말들입니다. 800억, 400억 하는데 뭐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이것은 우수한 말들이기 때문에 종마로 주로 사용되면서 이렇게 비싸죠. 그런데 이걸 이용을 해서 이 경마를 하면 보통 경마가 이렇게 한 게임당 우리나라에는 3, 40억 정도 베팅이 들어오는 거죠. 호주 같은 경우는 100억 정도의 베팅이 들어오고 경마 게임은 나라마다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제 경마고 우리가 개발한 것은 NFT 메타버스 경마입니다. 이 메타버스 경마에 여러분들이 올해 아마 초까지는 이 경주마를 교배를 통해서 경주마를 확보하는 걸로, 그래서 경주마 말 숫자를 늘려가는 과정에서 내가 이 사업 수익을 창출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NFT 경주마에 들어간 기술은 우리가 첨단 기술은 뭐 다 들어갔다 봐야죠. 블록체인 기술, 메타버스 기술, NFT 기술, 인공지능 기술, 그 다음에 정강현실, 가상현실 뭐 이런 기술들이 다 들어간 그런 내용이고, 게임 종류는 메타 F 게임, 그러니까 우리가 PC라든지 핸드폰에서 할 수 있는 게임, 그 다음에 게임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임 메타 에이스, 이런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런 메타 F 그룹의 미래성, 우리 강한철 회장님은 3년 안에 한국의 대표 게임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 게임 회사는 클레이턴은 카카오죠. 카카오 회사는 클레이턴과 그 다음에 닉슨이 우리나라의 대표 게임 회사인데, 이런 게임 회사를 넘어서고 싶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한 10년 정도 가면 500조 정도의 가치가 있는 회사로 발전시키고 싶다 하는 게 우리 강한철 회장님의 의지죠. 게임이 하나가 잘 히트를 치면 여기에 그 베트남의 인기를 끌었던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코인 시총으로는 10조, 그 다음에 우리가 평가 가치로는 50조 정도의 가치가 창출됐는데, 우리 회사도 한 10년 정도 잘 관리를 하면 뭐 이상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내가 확보한 NFT 경주마가 얼마나 가치가 있을 것인가. 우리 리더 사업자들이 사업 설명할 때 많은 사업자들이 경주마 한 마리가 아파트 한 채 값도 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많이 설명하는데, 실제 가능성이 있는 말인지 한번 보죠. 여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경주말들입니다. 경주말을 잘 관리하고 판매하고 또 출전해서 출전 수익을 노린다든지 아니면 배팅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인데, 이 말에 대한 것은 레전더리, 에픽, 레어, 커먼 뭐 이런 종류들이 있죠. 이 종류들 중에도 또 이 말들에 대해서 어느 환경에 강한지, 빛에 강한지, 불에 강한지, 물에 강한지, 흙에 강한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있고, 이 말들에 대해서는 현재 초기 판매가죠. 100불에서부터 600불짜리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확보한 분들은 보면 뭐 4, 5만 마리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한 마리를 강의에 참석해서 선물로 받은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런데 좀 사업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몇백 마리에서 몇천 마리를 가지고 있는 걸로, 그러면 이 말들이 실제 가치가 있는 말로 내가 관리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혈통 관리를 잘 해야 되고, 내 말이 경주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가져와야 될 겁니다. 그러면 성적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해야 되고, 이 말에 대한 또 스토리죠. 그 NFT로 경매에 들어가려면 재밌는 스토리가 아마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지금도 이걸 거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할 수 있고 또 경매장에 직접 낼 수도 있지만, 아직은 그 우리가 게임이 본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경매를 해도 크게 비싼 가격으로 경매가를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어쨌든 내가 이 말들을 잘 관리했다고 하면 이걸 객관적인 평가를 우선 받아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우리 플랫폼에 감정평가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플랫폼에 들어가서 말을 누르면 감정 확인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감정 확인비가 감정비가 꽤 비쌉니다. 감정비가 비싸다 보니까 너무 자주 하시는 마시고 가끔 한 번씩 해보는 정도로, 나중에 내 말의 가치가 충분히 있고 또 실제 경매에 돌입할 적에 내 말을 평가해보는 그런 게 필요할 겁니다. 여기에 감정평가 시스템이 있고, 이 말을 잘 관리하신 분들은 여기에 보면 크몬 같으면 지금 100불에 판매를 하고 있는 건데, 이 감정평가를 받아보니까 630불이 되어 있는 경우죠. 이 에픽 같은 경우는 380불에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건데 1350불이 되어 있고, 레전더리는 지금 600불에 거래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관리를 잘 하는 덕분에 지금 5,400불까지 되어 있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프로그램에 의한, 플랫폼에 의한 감정평가고, 실거래가 되면 실제로 경매에 돌입하면 이거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경주마를 가치를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올릴 건가 하는 문제죠. 경주마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일단 기회만 생기면 출전을 많이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 우리 플랫폼에 경주마 출전을 하면 한번 출전할 때마다 뭐 1불씩, 그 다음에 우승을 한번 하면 말 종류에 따라서 10불에서 50불까지 가치가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 말을 실제로 이제 우리가 경기를 진행하게 되면 말에 다양한 아이템을 장착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의 아이템을 어느 정도 잘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말의 가치가 당연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말의 우리 능력치죠. 내 말이 실제 게임에 들어가서 우승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말의 가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성적을 잘 내려고 하면 컨디션을 유지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또 내 말의 능력이 시원찮다고 하면 합체 합성을 통해서 말의 능력치를 끌어올리는 이런 작업도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을 가지고 출마를 시키고 이래서 능력치를 끌어올리는 거죠.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말 중에서 15번 출전을 해서 5번의 그 우승을 하고 3위 이내에 9번을 한 우수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은 앞으로 출전을 하면 우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올 가능성이 있죠. 이런 말들은 나중에 경매 시장에 내놓게 되면 상당히 비싼 말로 팔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말의 성적 관리가 중요한데, 성적은 여기 보면 초반 성적, 중반 성적, 마지막 성적 관리 이런 건데, 이 관리를 위해서 내가 말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겁니다. 여기에 점수 관리죠. 초반, 중반, 마지막 이런 성적 관리, 이 수치죠. 커먼인 경우는 650점까지, 레어는 700점까지, 에픽은 800점까지,
레전더리는 1000점까지 관리할 수 있는데 이 점수를 어떻게 높이느냐 하는 게 내 말의 NFT 가치를 높이는 결정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여기에 그 가치를 얼마나 올리느냐에 따라서 잘 올려서 내 말이 아파트 한 채 값이 될 거냐 하는 건데, 물론 쉽지는 않겠죠. 쉽지는 않겠는데 내 말이 가령 1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경매에 들어가서 결국 누군가가 1억 원에 사줘야 1억 원이 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말을 이용해서 경주에 투입이 돼서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익을 내면 1억이 되나, 1억 원을 우리가 은행에 맡겨 놓는다고 하면 연 5% 이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연 5%면 500만 원인데 한 달에 대략 40만 원 정도죠. 내 말이 경주에 투입돼서 40만 원 정도의 돈을 벌면 1억 원 정도짜리 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러면 내 말을 경주에 투입해서 배팅금의 17%가 경주 말을 가진 마주에게 돌아갑니다. 그 중에 1등 한 말이 12%를 가져가니까 가령 1000만 원짜리 배팅금이 걸린 그런 게임을 했다 그러면 170만 원을 마주에게 배당되는데 그 중에 120만 원이 우승한 말이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에 1, 2, 3등은 좀 차이가 있고 4등부터 12등까지는 2%를 가지고 9마리가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당 0.2%가 가는 거죠. 그러면 1000만 원짜리 배팅이 걸릴 경우에 4등부터 12등까지는 22,000원을 가져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가졌던 말로 보면 이 말이 한 달 동안에 5번 우승하고 3위 안에 9번이 들어가고 이렇게 계산해 보면 전 게임이 1000만 원 배팅이 걸린 게임이었다고 보고 15게임이 5회 우승을 했으면 600만 원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4회는 2등부터 3등까지니까 60만 원이 되고 나머지 6회는 4등부터 12등까지니까 13만 원 정도가 들은 거죠. 그래서 670만 원 정도를 벌은 겁니다. 이 말이 실제로 나중에 1000만 원짜리 배팅에 들어간다고 하면 한 달에 600만 원 정도, 700만 원 정도를 버는 그런 말이 되면 이게 10억 원이 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지금 말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는 한두 마리를 가진 그야말로 내 보물단지 같은 말이 있는 분이 있고 이런 분들을 저는 지칭해서 말 애호가다. 말을 잘 관리하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내외 한 2, 300만 원 정도 수익이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요거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분은 말을 한 100여 마리, 한 2, 300마리 이런 정도는 우리 가족이 말을 관리할 수 있는 정도니까 한 1000만 원 내외 정도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말을 적극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면 한 1000마리, 몇천 마리 정도. 그러면 잘 관리를 하면 한 달에 억대 이상을 벌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10,000마리 이상 이런 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이런 거는 말 대농장주라고 제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야말로 조직화된 전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할 겁니다. 이런 분들은 한 달에 수십억을 벌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말들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 말, 가치가 있는 말이냐 하는 걸 중요한데, 가치가 있는 말을 만들기 위해서는 합체, 합성, 분해, 제작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 말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말에 대해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주에 실제 투입될 때 사용되는 아이템을 얼마나 잘 장착하느냐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요 말에 대해서는 모자에서부터 선글라스, 마스크, 폴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 개발된 아이템들이 84종이고 앞으로도 다양한 아이템들이 개발될 겁니다.
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수복이 있어야 되고 말 안장이라든지 이런 기본 장착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게임을 시작하면 투입하기 위해서 내 말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착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템 구입비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레전더리 한 마리를 정상 장착하는데 말값을 포함해서 약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말이 한 100마리 정도 있다고 하면 요 아이템 장착비만 약 3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그래서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억 정도면 사실 생각해 보면 뭐 조그마한 식당 하나 차리기도 어려운 돈이니까 그거보다 수익성이 월등히 높다고 생각하면 이런 돈을 투자할 만도 하죠. 게임성이 있다고 하면 투자할 만합니다. 그래서 우리 게임을 가지고 얼마나 흥행하느냐에 따라서 말 가치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우리 게임을 한 1000만 명 정도 유저를 확보하면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게임의 그 시총이 한 100조 원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하는 건데 1000만 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1000만 명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죠. 지금 현재 우리 회사는 아직 정산 게임에 돌입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베타 플랫폼이죠. 연습 플랫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 시스템에 돌리는 코인 메타에서 코인이 오늘 245불이죠. 34만 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발행이 2억 개니까 현재 68조입니다. 이것이 현실성이 있는 가격인지 하는 거는 차후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 게임이 흥행을 한다고 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큰 흥행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1000만 명 숫자가 가능한 숫자는 하는 거죠. 전 세계 인구가 81억 명인데 인터넷 인구를 55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1000만 명이 인터넷 인구의 약 0.2%인데 0.2%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렇지만 지금 이런 스포츠 배팅을 시작해서 인터넷으로 이용하는 이런 메타버스 게임 종류들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메타버스 인터넷을 이용한 이런 코인 종류들인데 체인링크가 50만 명에 15조, 유니스왑이 30만 명에 8조, 샌드박스가 20만 명에 12조인데 이런 걸로 보면 우리 1000만 명이 겪고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게임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게임에 접속한 사람이 80개국에 80만 명이 접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80만 명이 진성 게이머, 그러니까 게임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우리가 80만 명 정도로 끌어올린다고 하면 우리 그 게임의 가치는 시총 50조 이상 100조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80만 명의 진성 게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 1000만 명 정도의 게임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어려운 숫자냐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인기 있는 게임들의 동접자 숫자입니다. 동시 접속자 숫자죠. 동시 접속자가 300만 명, 100만 명, 50만 명 이렇습니다. 그러면 게임이 인기 있는 게임으로 만들면 동접자가 80만 명은 안 나오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80만 명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회사가 지금 본격 영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대표 우리나라의 게임 회사인 강원랜드 임원 출신을 영입했는가 하면 필리핀의 전설이죠. 복싱 영웅 파키아오라는 이분을 우리 홍보 모델로 영입을 했습니다. 이분은 대통령으로 직접 출마했던 적도 있고 상하 의원을 3선을 영입한 분이고 복싱의 8체급을 석권한 전설입니다. 이분이 우리 홍보를 맡았다. 그 다음에 우리 홍보를 전문 취급하는
엑시 인피니티의 홍보를 맡았던 비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비바 엔터테인먼트는 필리핀의 SM 그룹입니다. 이분이 SM 그룹의 회장님이신데 이분이 필리핀의 3대 재벌입니다. SM 백화점의 모습입니다. 이 백화점을 필두로 해서 어마어마한 많은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직접 우리 게임의 홍보를 맡았다. 그래서 비바 엔터테인먼트의 홍보 요원이 4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연일 SNS를 통해서 우리 게임을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코인 값이 지금 메타에서 코인 값 치솟아서 지금 240불까지 올라간 거죠. 우리는 지금 게임을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미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아레나 우리 자체 경기장을 비롯해서 필리핀의 그 대표적인 인터넷 게임 플랫폼이죠. 이게 아리온에 우리가 입점이 돼 있고 또 호텔을 중심으로 해서 게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얏트 호텔에 실제로 우리 게임기가 보급되어 있는 거고 요 게임기는 이미 200대가 우리가 보급을 했는데 지금 1000여 대 이상이 주문이 있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우리 게임기가 설치되어 있는 하얏트 호텔이죠. 여기에 오카다 호텔, 맥심 호텔에도 주문이 들어와 있고 지금 말레이시아 솔레오 호텔, 낸시 호텔 등 많은 데서 우리 게임기의 보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고 우리도 지금 게임방을 본격적으로 이제 개설하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우리 가맹점을 본격 개설하고 있는데 지금 필리핀에 약 600개 정도의 가맹점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이미 90개가 오픈한 상태로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필리핀에서 유행하고 있는 그 사봉 경기장, 그러니까 닭싸움 경기장 옆에다가 부설로 이 게임장을 설치를 늘려나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 게임이 굉장히 활기를 띨 걸로 여기에 우리가 좀 더 시장을 넓혀서 지금 곧바로 게임이 시작되면 브라질이라든지 남미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미국 시장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게임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잘 키운 경주마 한 마리가 아파트 한 채 값 이상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큰 투자를 하실 분들은 여기에 우리 회장님이 가지고 계신 유명한 작품들을 직접 그 담보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들으신다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